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청 국경을 나타낸다고 하는 백두산 정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분명히 백두산 정계비라고 하는 이 비에 보시면은 압록에서 토문까지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압록에서 토문이라고. 근데 지금까지는 그거를 압록강과 두만강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이 이 장성을 표시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여기서 지금 요거는 을지문덕이 1차로 쌓았고 2차로 1035년부터 고리가 쌓은 이중장성입니다. 제가 그래서 서길수 교수가 만주에 답사하러 다닐 때 가서 제발하니라고 장성 어느 끄트머리 가든지 이중장성인가를 한번 좀 확인 좀 해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요거는 이중장성입니다. 왜냐? 고구리 때 쌓은 거에다가 그 뒤에 또 쌓았기 때문에 같은 재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장 분명히 다른 걸로 쌓은 그런 이중성을 보이는 장성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만주를 이제 신라가 다스렸다, 고리가 다스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 만주를 다스렸다는 것을 얘기한 사람이 몇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몇 없고, 이제 문정창 씨가 뭐 신라가 혹시 내기 아니냐라는 걸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금나라 역사나 청사에 보면 만주인들이 스스로 신라의 후예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우리는 지금 두만강 북쪽을 신라가 다스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만주인들은 스스로 신라의 후예라는 것을 역사책에 남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안 밝힙니다. 근데 요거는 지금 을지문덕세 문덕 장군이 쌓은 장성입니다. 그거 뭐냐? 동북에서 동남까지라고 쌓았다고 영양편에 있습니다. 이렇게 동북에서, 그러면 동북에서 동남이면 이쪽에 서서 봤을 때 동북과 동남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한 가지면 좋겠는데 구당세는 동북에서 서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북에서 서남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면 서남은 얘기가 되죠. 왜냐면 이 평양에서 봤을 때 서남인데, 그런데 이 북쪽의 동북이라는 말은 쓸 수는 없습니다. 자, 합리성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당서에는 또 뭐라고 써있냐? 동북수 서남이다라고 써요. 이건 뭐냐? 아예 북쪽을 동북을 수로 고쳐버리고 서남을 했으니까 이쪽에 쌓은 걸로 확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구당서와 삼국사에서 해답을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고구려가 패망할 때의 전쟁 지명이 만약에 지금 현재 평양에서 패망했다고 그러면 만주 지역에 전쟁터가 있어야 될 겁니다. 전쟁 지명이. 그런데 고구려가 패망할 때의 지명이 지금 북경 근처에 있습니다. 지금 북경의 팔달령 넘어가기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은산, 그리고 지금 북경 경내에 있는 용도, 자금성에서 20리라고 그러는데 용도, 그리고 이제 고대인성이라고 그러면 이게 우리는 고대인성이 어디냐 하면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북경원인 고대인이 나온 성, 그게 바로 주구점. 그럼 주구점이 우리 삼국사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신성. 이것이 이제 고구려 패망할 때 지명이 여기서 지금 북경 근처에서 나온다고 하면은 북경 근처에서
고구려 장성을 쌓았다고 하면 동북에서 동남이라고 그냥 쓸 수 있어요. 그냥 그게 자연스럽게 그냥 해동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구당서와 신당서는 그거를 지금 현재 평양에서 쌓은 걸로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구당서도 틀려버리고 당서도 틀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글자 한 자씩만 뜯어 고쳐가지고 역사를 아주 바꾸려고 했던 거죠. 자, 그러면 이 삼국사를 봤을 때는 지금 이 부여 장춘 북쪽에 있는 데서 사례강까지 쌓은 장성이 고구려 장성이라고 봤을 때 고구려는 그 서쪽에 있고 지금 만주는 신라 땅이다. 그러니까 요거는 631년이니까 백제가 망할 때 30년 전 얘기입니다. 그 백제가 어디냐? 백제는 지금 은산, 용도, 신성하는 그 남쪽에 있다는 것이 바로 삼국사 46권에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고구려 백제가 남으로 5월 북으로 유연전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거하고 지금 맞춰보면 삼국사가 옳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삼국사만 이 고구려 장 근데 이제 만주가 신라 땅이라는 것이 또 어디 있느냐? 요사에 있습니다. 요사 권 38의 여건데 여기서 보면 아면연이 동쪽은 신라다. 그리고 옛 평양성은 서남쪽에 있다. 그게 지금 해주가 이 해주를 황해도 해주로 보면은 바닷속이니까 이건 얘기 안 되는 거고 이 해주를 연해주에다 갖다 대면 오른쪽에 또 바다니까 얘기를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장성상에 있는 해주로 봤을 때 동쪽은 신라고 서쪽에 평양성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만주가 신라 땅이었다라는 걸 해석할 수 있는 두 번째 기록입니다. 그런데 금나라나 청나라가 신라의 후예다. 근데 그걸 글을 남겼어요. 네. 어떻게 남겼냐? 청나라에서 만든 만주원료고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뭐라고 하면 신라가 요 길림에서 요 광명 동쪽을 신라가 다스렸다. 그럼 이 만주원료고는 바로 요사를 입증하는 거고 을지문덕의 천리장성은 입증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청나라 때 기록인데 청나라가 아니 뭐가 아쉬워서 만주가 신라 땅이라고 기록하겠습니까? 그들이 신라하고 관계가 없다면 만주 신라 땅이라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주가 신라 땅이라고 해서 자기 조상들의 선조가 신라인이다. 바로 만주원록에 있는 얘기가 요사에 있는 얘기와 삼국사에 있는 얘기가 만주까지 신라다. 이게 631년. 근데 여기에 신라가 있다면 그럼 고리는 왕건의 고리는 이 신라 땅이라는 걸 그냥 나무는다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기록이 고리의 천리장성입니다. 고리 천리장성할 때 지금 이것이 고리사 권 6에 나오는데 여기서 지명이라고는 이 송령 하나뿐이 안 나옵니다. 근데 송령이 고구려의 장성상의 송령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 지금 신라 땅이라고 하는 길림과 광명 바로 거기에 송령이 있습니다. 지금 의주가 거기 있죠. 그리고 우리는 신의주만 의주라 이게 신의주가 그러니까 새로운 의주가 맞습니다. 이게 의주니까 광명 옆에 이 의주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광명 위에 바로 요사에서 말하는 해주가 있고 그럼 송령에서부터 장성을 쌓았다는 이 기록과 장성이 있다 이겁니다. 우리나라에는 신의주에서 원산으로 지금 역사책에 그리고는 있습니다만 장성이 없습니다. 분명히 만주는 고리가 다스렸다. 이제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만주를 신라나 고리가 다스렸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거는 흐려서 잘 안 보일 거예요. 그런데 요게 지금 이 고구려 천일장세의 요 장석입니다. 요 표시에. 요게 지금 윤두서의 작품이라고 그러는데 국립중앙 도서관에 있다고 합니다. 그게 분명히 만주까지 우리의 영토로 그렸습니다. 윤두서는. 근데 그게 이제 대동여지들을 그리면서 이게 지금 압록강, 두만강 이남으로 축소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서북궤도라는 지도입니다. 이게 지도. 이렇게 보면 요 장성 표시가 있고 이렇게 장성 표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지금 물줄기, 이게 송화강의 물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압록강의 물줄기고. 그런데 요 장성 끄트머리에, 여기 장성 끄트머리에 요게 토문화입니다. 여기 토문화. 백두산 절개에 있는 토문. 그러니까 송화강, 이쪽에 장성을 나타낼 때 요 장성의 끄트머리에, 그러니까 요거까지는 이쪽에서 다 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지 몰라도 여하튼 요 토문이 여기가 토문입니다. 지금 요게 토문입니다. 그리고 압록강 줄기에 요것이 지금 압록강 줄기입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이 글로 압록에서 토문이라는 건 이걸 나타내는 게 아니고 원래 이 장성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아니 뚜렷하게 장성 표시가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이제 유조 변책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만주가 신라 땅이고 고리 땅이란데 지금 지금 요녕성을 1371년 이전에는 고리 땅입니다. 그게 1233년에 고리인들이 원나라로 항복하기 전에는 고리 땅이었습니다. 근데 고리 말년에 여기에 있는 그 성주 유익이라는 사람이 고리 조정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명나라로 가고 싶다 이제. 그런데 내가 그냥 가면 나 잡아다가 서쪽 변방으로 보낼 수 있으니까 원래 이게 고리 땅이 맞는데 나 명나라에 가고 싶으니까 얘기 좀 해주시오 했는데 답장을 안 했습니다. 근데 1371년 4월 달에 명나라에서 내가 여기를 접수했으니까 그렇게 알아. 그냥 눈 볼거리 뜨고 이게 지금 빼앗긴 겁니다. 공민왕 때 이걸 회복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회복한 걸 모르고 있죠. 근데 이 지도는 제가 이 지도를 보고 이제 두 가지를 놀랐는데 우선 건주 여진이 어디 있었느냐. 우리는 모든 책에서 지금 건주 여진을 지금 만주에다 놓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건주 여진은 만주에 있는 걸로 얘기하는데 건주가 여기 보시면 건주라고 써 있잖아요. 이게 1579년 우리가 1592년에 임진난이 일어났으니까 임진난 이전에 건주가 어딨냐? 산해와 북쪽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여기도 건평 하여튼 건자가 들어가는 지명이 3개나 있습니다. 여기 산해만 경계하네요. 그럼 건주 여기는 여기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만주에 건주 여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건주 여진이 서여진이라고 하면 만주에는 동여진이라고 봐야죠. 그 여주는 미개한 종족이라고 생각하는데 무기를 바쳤습니다. 무기를 생산했다는 것은 그거는 미개하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전 이 지도를 발견하면서 건주 여진이 처음에 산해관 북쪽에서 말하자면 시작을 해가지고 이 동여진과 합세를 했겠죠.
그래가지고 청나라를 건국합니다. 1616년에 청나라를 건국하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이 지도와 함께 제가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 뭐냐면, 김경서 강홍립 장군이 그 명나라하고 연합해가지고 청나라를 물리치려고 파병을 합니다. 파병을 하는데 그 파병 군사들이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제12대조가 그 전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걸 심화전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 지금까지 어떻게 배웠냐면 만주에 거기서 싸웠다라는 식으로 들었습니다. 근데 심화라고 그래서 하자가 들어가니까 심화라는 물이 있어서 그 지역에서 싸운 거라고 생각하고 아무리 심화를 찾아도 없었습니다. 이 심양의 물이 심화란지 알았습니다. 근데 이게 깊을 심자였어요. 심화라는 거는 물하자. 근데 심화가 어디 있는 거 아니에요? 건주 밑에 사령한 서쪽에 심화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김경서 장군이 항복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여기 건주 여진이 있으면요, 여기만 뚝 잘라버리면은 후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만주에서 있었다면 어디든지 티도 도망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뒤 사령관 서쪽에 있는 이 길을 막아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항복하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 그래서 항복하게 된 원인이 이 심화 전투가 이쪽에 있는, 그러니까 건주가 여기 있다는 것이 이 지도의 하나의 수학이라면, 금복계라고 해서 지금 금주와 복주와 계주와 해주 요거를 1371년까지 고리 땅이었다. 근데 지금 이때는 이제 금복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요동반도라고 명칭이 변경됐죠. 그게 어떻게든 1379년에 만든 지도에서 요 북쪽으로 가는 지명 없죠. 요 지금 동쪽으로 내려오는 요 지금 남으로 내려오는 요 장성 표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것이 유조변책이 청나라 거냐 싸워서 하는데 아니요. 명나라 때 이게 구축된 겁니다. 네. 그래서 요동반도, 현재 요동반도는 분명히 그 명나라 때 가고, 말하자면 명나라로 가고, 이 동쪽 지역은 어떻게 됐을까요? 요거는 명나라 땅이 아니고 청나라 땅도 아니라고 봐야죠. 왜? 건조예진이니까. 그러니까 청나라에서 조선에 대해서 이게 내 땅이라고 주장을 못하니까 아마 조천국경회담을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 당시의 그 세력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어른과 어린이를 보시면 됩니다. 청나라가 어린이라면 조선은 어린이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은요, 어른이 소리만 질러도 그냥 놀래버립니다. 그런데 청나라가 조천국경을 하자고 얘기한 것이나 우리가 이제 조천구담을 응대했다는 것은 뭐냐? 지금 만주가 청나라 땅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건 신라 때, 고리 때 이 땅에서, 이 땅 지배들이 통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주에 있던 사람들한테 우리가 말하자면 거기를 그러니까 변방이다 해가지고 하대를 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원나라라고 하고 명나라라고 하고, 우리가 이 조천국경에 대한 백두산 정계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그게 국경에만 한정할 게 아니고, 지금 우리는
한반도 한민족이라고 합니다. 근데 고구려 발해는 우리 역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고구려 발해의 후예인 만주인들을 왜 우리가 다른 민족이라고 하냐? 그 역사는 가지고 싶으면서 이거는 반도사관과 민족사관의 잘못된, 그러니까 삼부 후예가 하나가 못 되는 사관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조청 국경회담도 이게 청나라 땅이냐 조선 땅이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네. 청나라와 조선이 같은 삼부 후예라는 그런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저는 지금 휴전선 이북에는 조선민족만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는 한민족이 있습니다. 조선과 한은 전혀 다릅니다. 글자로 봐서. 그런데 우리가 조선 팔도인이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북한인 여기 사람이 같은 민족이라고 합니다. 고구려 발해가 우리 것 같으면 당연히 만주가 고구려 발해 땅이라고 했다면 만주인도 우리가 같은 민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역사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걸 못했기 때문에 백두산 정계비가 분명히 송화강과 압록강을 나타내는 말인데 이것 가지고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 청나라와 조선인이 같은 동포였다. 여기에 주안점을 주고 백두산 정계비도 그렇게 접근해서 밝힌다면 바른 판단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조청 국경 정계비를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좋은 연구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